기본적으로 이거는 조인트를 만드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사이드 뷰에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선택하고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기본적으로 조인트가 생기고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조인트가 끝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름이 하이라키 구조가 생겨서 이게 루트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서트 조인트인데, 이렇게 조인트를 하나 만들고 인서트 조인트를 이렇게 해주면 중간에 조인트를 추가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중간에 이렇게 생기게 돼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인트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치죠. 이름을 이런 식으로 네임 컨벤션은 되도록이면은 제대로 해주는 게 좋거든요. 특히 이제 리깅 파트에서는 네임 컨벤션을 잘못하면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아요. 미러 옵션에 보면 원래 디폴트는 리셋을 하면 XY축이에요. XY축이 뭐냐면 요 플랜 보는 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여기 프론트 뷰에서 주로 많이 사는 게 YZ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이렇게 X 플랜에서 X 플랜으로 마이너스 X 플랜으로 가는 거를 YZ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XY는 뭐냐면 사이드 뷰에서 얘기하는 거겠죠. 만약에 조인트가 뭐 이런 조인트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 미러 하게 되면 이렇게 미러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엑스플랜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미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름을 레프트 언더바라고 해서 왼쪽 팔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요거를 라이트 언더바 이렇게 해주면, 미러를 해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생성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인트를 제가 하나만 선택했는데, 그거는 이제 behavior라는 게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계층 구조를 다 복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알아두시면, 요 옵션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네,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제가 요거를 잘못했네요. 이 옵션을 바꾸고 이렇게 해주면 왼쪽 팔 오른쪽 팔 축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FK 할 때 뭐 날개라든가 팔을 이렇게 동시에 이제 키 애니메이션을 해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FK 컨트롤러는 이 조인트를 사용해요.
그리고 IK는 따로 축을 사용하거든요. 원래는 좀 어드밴스한 부분이긴 하죠. 예전에는 이제 축을 하나로 썼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만약에 로테이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비대칭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좀 번거로운 것들이 많죠.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트렌드가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네, 직관적으로 애니메이터가 애니메이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러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스켈레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살짝 길이가 바뀌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되도록이면은 y 값은 움직여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요 얘랑 얘 삼각형이 같은 플랜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드를 하나 꺼내서 한번 볼게요. 그리드를 하나 꺼내서 얘한테 페어런치를 해주고 각도랑 이런 것들은 똑같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좀 키워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플랜에서 벗어나잖아요. 여기서 요만큼 떨어져 나왔잖아요. 얘도 이렇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폴 벡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초보자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요 플랜에서 벗어나게끔 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무리 그 오토리거나 뭐 이런 것들은 거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락을 걸어놔서 못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아요. 대부분 이제 그 움직이면 오토릭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 y 값을 못 움직이게끔 락앤하이드를 걸어 놓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락앤하이드를 걸어 놓으면 이게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걸 로테이트로 대충 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에디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안 좋은 점이 이렇게 되면은 축이 달라져요. 원래 X 방향이 이런 식으로 와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근데 지금 요만큼의 갭이 생겼죠. 트랜스레이트로 움직이다 보니까. 만약에 제대로 하려면 트랜스레이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로테이트로 움직여서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팔 길이라든가 뭐 이런 거 조절할 때는 이 트랜스레이션이 편하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중으로 좀 연결해서 좀 복잡하게 연결해서 맞추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트랜스레이션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축이 바뀌긴 하죠. 그래서 만약에 요 위치에 그게 괜찮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요 값을 보관해 놔요. 요 값을 저장해 놨다가 얘를 잠깐 이렇게 해서 프리즈 할 때만 이제 해주는 거예요. 왜 이걸 보관해 놔야 되냐면 나중에 이제 이걸 돌아가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플리케이트를 하나 한다고 생각할게요. 요게 요
축의 값이 있는 거고, 얘는 축의 값을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게 y 값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y 값이랑 x 로테이트 값은 네, 안 움직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탑뷰에서 하는 것처럼 해 놓고요. x 값만 조절하면 되잖아요. 지금은 x 값만 이쪽에 매치하게 되면 되는데, 여기에 오리엔트 조인트라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해 보면 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예, 조인트를 세 개를 다 선택하고 비저빌리티 하게 되면 뭐 이상한 게 하나 생겼죠, 축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 Y로 맞춰주면 Y가 이제 탑 위로 되고 이게 정렬이 돼요. 그러면 이게 조인트 자체가 정렬이 되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중요한 게 생각하는 거는 요 이펙트 부분의 그 조인트는 기본적으로 트랜스레이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 로테이트가 이상하게 돼 있죠. 원래는 그 상위에 있는 로테이트로 갔으면 좋겠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 중에 요거를 0으로 해주면 돼요. 요 조인트 오리엔트라는 걸 다 0으로 해주면 이렇게 상위에 있는 흐름대로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손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같은 선상에서 되도록 해주면 좋겠죠. 모델링이 좀 바뀌면 모델링은 되도록이면 일자로 해주는 게 좋아요. 손목이랑 이런 그런 것들은 통일해 주는 게 좋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는 얘를 비저빌리티를 꺼주고요.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로테이트 값이 하나도 없고 트랜스레이트만 값만 있고 x 값만 무조건 있어야 돼요. 다른 데는 키가 다른 데에는 이게 밸류 값이 있으면 안 돼요. 조인트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트랜스레이트 x 값만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그 위치를 보관해 놨잖아요. 그거를 오리엔트 컨스트레인으로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편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로테이트 값이 있는 건 괜찮아요. 여기에 이제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리깅을 하고 업벡터, 폴벡터를 달고 하면 되죠. 여기에 이제 폴벡터를 하나 달아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오렌트 조인트까지 했죠. 그래서 IK 한번 해볼게요. IK를 클릭을 하고 여기서 할 때는 뷰포트에서 할 때는 얘랑 얘를 클릭을 해주면 폴벡터가 생기죠. 네, 그러면 지금은 폴벡터를 만들어도 문제가 별로 없죠. 근데 좀 이상하게 작업한 걸로 한번 폴벡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폴벡터를 만드는 IK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아웃라이너에서 하는 게 저는 편하거든요. 컨트롤 누르고 먼저 첫 번째 조인트 루트 조인트죠. 그 다음에 이펙트 조인트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조인트가 약간 틀어지거나 로테이트가 있고 얘가 트랜스레이션은 약간 틀어졌다고 치죠. 그러면
여기가 실제로 틀어지는지 안 틀어지는지 보기 위해서 복사를 하나 해볼게요. 그래서 하이드를 하나 해주고 여기서 IK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IK를 이렇게 하고 조인트를 한번 꺼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약간 조인트가 안 맞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조인트 위치가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튀겠죠. 나중에 이 조인트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전문가들도 많이 틀리는 게 이 조인트의 기본 구조를 잘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하시는 거 보면 저도 예전에 잘 몰랐거든요. 이제 교육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만큼 중요하고 막 이런 거를 네, 체계적으로 좀 알았는데 기존에 예전에 저도 작업할 때 이런 거 좀 신경 안 쓰고 작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외 작업이나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룰이라서 이게 안 지키면 이제 문제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요걸 편집해서 하는 거를 또 튀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했죠. Y 값은 안 들어가는 게 한 게 좋다고 했죠. 여기서 락앤하이드, 여기도 락앤하이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에러가 날 그 염려가 없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움직여보면 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얘의 축을 가지고 있는 얘를 하나 페런스 컨스트레인으로 해서 위치를 가져다 놓을게요. 여기 위치가 생겼죠. 그러면 얘를 정렬을 하려면 꼭 제로제로로 놓고 여기를 다 제로제로로 놓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제로로 놓고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인트 3개를 선택하시고 조인트 개수에 맞게끔 다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리엔트 조인트를 켜고 X, YY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디스플레이 켜면 지금은 정렬이 안 돼 있는데 여기서 어플라이를 해주면 이게 정렬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이게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요. 어플라이를 해보면 뒤집어지잖아요. Y 방향이. 그래서 요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걸 해주는 게 좋겠죠. 원래 업 방향을 Y 방향으로 해주면 좋아요. 위쪽을. 그래서 이렇게 정렬이 됐고 그 다음에 다 정렬이 됐으니까 비저빌리티를 꺼주시는 게 보기에 디스플레이상 보기에 편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를 00로 놓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얘를 페런스 컨스트레인 해서 원래 위치로 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워주고요. 얘는 이제 필요 없죠. 기능을 다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좀 보기가 그렇다. 그러면 로테이트를 프리즈를
해주면 로테이트 00가 되죠.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옵셋을 해주면 이게 이제 00가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돼서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해주면 훨씬 더 낫겠죠. 네, 이름은 이제 거기에 맞게끔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디플리케이트를 하나 해볼게요.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지 얘는 하이드 해주고, 그리고 IK 핸들을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루트랑 이펙트를 해주면 되고요. 예, 하이드 해주면 보시면은 정확하게 맞죠. 이게 원래 처음에 만들었던 조인트랑 네, 이게 정확하게 맞죠. 그 아까 얘기했던 제로 그 플랜에 맞춰서 딱 그 벡터에 맞게끔 삼각형 뭐 폴리곤이라고 보시면 돼요. 폴리곤에 맞게끔 그 위치에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게 지금은 제대로 돼 있으니까 안 벗어나고 멀쩡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IK 핸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폴 벡터를 만드는 경우는 IK일 때 이제 폴 벡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로케이터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컨트롤러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그 위치를 선정하는 거는 되도록이면은 요 첫 번째 루트 조인트에 얘를 페어런치 한 다음에 00로 놓고 이거를 대략적으로 뒤쪽에 위치하게끔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렇게 이제 되죠. 그래서 얘를 언페어런치 해주고요. 근데 얘가 로테이트가 있으면 보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로테이트 값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하고 핸들을 선택하고 폴 벡터를 해주면 폴 벡터를 적용해도 이제 어긋나지가 않죠. 특히 이제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게 이제 폴 벡터 잘못 만들어서 약간씩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위치를 잘못 잡으면.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확하게 옛날 조인트랑 지금 조인트랑 이렇게 정확하게 매치가 되잖아요. 움직여 봐도. 근데 폴 벡터가 약간씩 잘못 만들어져 있으면 이게 위치가 이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에 점에 꼭지점들을 하면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플랜에. 확인하는 방법은 폴리곤 같은 걸 하나 꺼내서 얘한테 페런치 하고 그 다음에 얘를 00로 놓고 그 다음에 그리드를 좀 켜주면 켜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보면 같은 선상이 있잖아요. 이 플랜 안에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없어요. 업벡터도 마찬가지죠. 업벡터도 여기 그리드 선상에 있죠. 얘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되면 지금은 업벡터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얘 원래 있던 애랑은 좀 거리가 있는 거죠. 바뀌었죠. 그래서 항상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어드밴스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자동으로 매트릭스 노드를 사용해서 자동으로 로테이트 값이랑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바뀌게끔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인트가 있는데 이 조인트의 그 방향이 자동으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뀌면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Y방향이 이쪽이고 X방향이 이쪽이고 자동으로 로테이트 값이 바뀌어서 적용이 되죠. 따로 정리해 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세팅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원리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닥 프로덕트는 내적이고요. 크로스 프로덕트는 외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 이걸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리가 뭐냐면 여기 있는 축의 로테이트를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x 값이 이렇게 돼 있고 y 값이 이렇게 돼 있다고 치죠. 그러면 얘랑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여기에 이렇게 y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요 값을 먼저,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직각이면 또 얘랑 크로스 닷을 해주면 얘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쪽 방향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인트의 방향이 x 값이 이쪽이고 y 값이 이쪽이고 z 값이 이쪽이고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구한 값이랑 얘랑 크로스 닷을 해주면 이쪽 z 값이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인트에다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얘의 x 값은 요거고 z 값은 요건데 얘랑 크로스 닷을 해주면 요 방향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요거는 다시 구해야 되죠. 이게 로테이트 값이 되려면 얘가 이렇게 90도니까 얘랑 크로스 닷을 해주면 z 값이 이렇게 구해지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자동으로 구해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랭스만 있으면 되죠. 얘에서 얘 길이의 랭스 값만 있으면 되니까 포지션 값만 정해주면 요 마지막 것은 구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게 항상 플랜이 딱 삼각형이 된 플랜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로테이트 값이 자동으로 바뀌게끔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로테이트 값이 자동으로 여기에 00가 돼서 연결이 되게끔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리무브 조인트를 해주면 그 조인트 중간에 있는 조인트를 지울 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얘부터 여기까지 지우려고 하면 딜리트 키를 누르면은 그냥 지워져요. 근데 내가 만약에 요 중간에 있는 얘 조인트를 없애고 싶어요. 그럼 리무브 조인트 해주면 중간에 있는 조인트가 쏙 빠져요. 훨씬 좀 작업하기가 수월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언페어런츠 돼서 이렇게 분리가 됐을 때, 언페어런츠는 뭐냐면 Shift하고 P 눌러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얘 루트 선택하고 커넥션 반대로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커넥션 해주면 그 위치에 이제 예, 가서 달라붙게 돼요. 간혹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당겨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페어런치 돼가지고 뭐 이럴 때 사용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 선택했던 조인트 위치에 붙고요. 기본적으로 그 위에 이제 페어런치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만약에 필요 없는 거면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간에 붙일 때 간혹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걸 잘 사용하진 않아요. 맨날 까먹어서 만들 때부터 뭐 원래 계획해서 만드는 조인트는 원래 계획해서 만들기 때문에 주로 잘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디스 이거는 이제 반대일 것 같은데 잠시만요. 요거는 디스 이렇게 하면 따로 분리돼서 나오고 얘는 여기 하나가 더 생겼네요. 이렇게. 아까의 반대가 되는 거죠. 네, 간혹 이제 조인트를 요거는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거 하면서 알았는데 요거는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조인트 뭐 이렇게 분리시켜야 되는 간혹 있거든요. 디플리케이트 해갖고.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커넥션 해주면 디스커넥션 조인트 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네,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게 뭐 특히 이제 헤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정상인데 간혹 이제 헤어 그 UV 방향 때문에 반대로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조인트가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조인트를 다 바꿔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일일이 다 이게 언페어런치 해가지고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리루트 스켈레톤을 바뀔 루트의 조인트를 선택하고 리루트 스켈레톤을 해주면 이렇게 하이라키 구조가 바뀌어요. 반대로. 이것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라벨링이라고 있는데 이 라벨링은 여기 있는 걸 사용하지는 않아요. 잘. 네. 그러면 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미러 카피 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치죠. 근데 대부분 이제 요즘에는 조인트들이 뭐 롤 조인트 같은 거 뭐 여기다가 달거나 중간에 조인트 겹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클리비클 조인트 같은 경우 뭐 쇄골뼈 이렇게 조인트면 여기 루트가 있고 여기에 또 겹치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에 조인트가 많게는 5개에서 2개 이상인 거죠. 그렇게 되면 미러 할 때 요 조인트 얘 조인트 이름을 못 찾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러 할 때 에러가 나거든요, 주로. 근데 여기에서 라벨을 붙여주면 저희가 나중에 쉽게 작업할 수 있어요. 그 옵션에 따라서. 여기에서 아까 여기서 라벨을 직접 있는 거를 그냥 갖다 붙여도 되지만 여기에도 라벨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라벨 조인트 라벨이 있는데 이게 왼쪽이면 레프트잖아요. 레프트 여기에서 네, 요걸로 바꿔주고요. 어서로 바꿔주고요. 그
그 다음에 숄더라고 이렇게 써주면 얘를 미러를 해볼게요. 미러 조인트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도 됐죠. 근데 여기에 레프트가 돼 있으니까 이걸 라이트로 해주고, 이 숄더로 돼 있으면 레프트에 있는 요 숄더라는 라벨이 있는 거를 가져다가 스킨 카피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몇 개가 겹치던 상관없이 그 라벨을 가지고 복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스킨 옵션에서 이걸 체크를 해줘야 돼요. 스킨 옵션에서 여기에서 라벨로 해줘야지 그 라벨에 맞게끔 자동으로 되겠죠. 다른 조인트도 마찬가지로 다 설정을 해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자동으로 스크립트로 이게 다 자동으로 만들어지게끔 해놨어요. 근데 그거는 어드밴스 수업에서 하는 내용이라서 그거는 요거 움직이는 거 대충 해보시고 뭐 만들기도 쉽거든요. 생각보다 그냥 어렵지는 않으니까 스크립트 좀 할 줄 아시는 분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요 라벨까지 했고요. 그리고 IK에는 이제 솔버가 싱글하고 로테이트 밖에 없는데, 여기에 이제 뭐 스프링도 있어요.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카페에 공지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테이션이랑 싱글이랑 이런 거는 싱글로 하면 그 폴벡터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질문하신 사람들 중에 폴벡터가 안 된다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싱글로 한 거예요. 로테이트 플랜으로 해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팔에 그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싱글을 말하자면 지금 여기서 X, Z만 움직이는 거랑 똑같아요. Y는 안 돼요. 여기 한번 싱글로 해볼까요? 싱글로 한번 해볼게요.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여기서 싱글은 주로 이제 메카닉이나 프랍 세팅할 때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럴 때 많이 사용해요. 여기서 왜 이게 움직이지?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이거는 되긴 하네요. 똑같이. 이게 이제 폴벡터가 안 되는 것만 되는 것 같아요. 보면 폴벡터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 폴벡터가 있으면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폴벡터를 만들면 이렇게 폴벡터, 얘가 움직이면 이제 폴벡터가 되죠. 얘는 안 돼요.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폴벡터를 하면 여기에 로테이트 플랜 솔버가 안 된다고 나오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싱글은 사용 안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제 뭐 정하면 이 리밋 같은 걸 걸어 가지고 이게 안 돌아가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거의 IK 핸들은 로테이트 플랜 솔버를 거의 90% 넘게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스프링 솔버가 있는데 그 스프링 솔버는 매를 실행해야지 스프링 솔버가 작동을 해요.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카페에 가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스파인 핸들, IK 핸들, 커브를 사용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인트를 기본적으로 주로 이제 뭐 뱀이라든가 뭐 팔을 좀 플렉서블한 팔을 만들어 주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그 허리부터 체스트까지 그런 좀 플렉서블한 모션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옵션을 켜면 기본적으로는 커브가 자동으로 생성되게 돼 있어요. 근데 커브가 만약에 내가 커브에다가 직접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요걸 꺼주시면 되고, 그냥 요거는 커브를 지금 커브가 없으니까 커브까지 생성되게끔 해볼게요.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여기서 이상한 커브가 하나 생겼죠. IK 핸들이 있고, 그냥 IK 핸들은 얘를 가지고 움직이면 움직였는데 얘는 뭐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뭐 해도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얘는 F9를 눌러주면 벌텍스가 생겨요. 그러면 벌텍스를 움직여주면 이런 식으로 벌텍스에 움직이는 대로 조인트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뱀이라든가 꼬리라든가 뭐 이런 류에 많이 사용을 해요. 밧줄이라든가 뭐 이런 데다가 요 스파인 IK를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조인트가 근데 요 커브 길이에 맞게끔 움직여야 되는데 안 따라가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포지션, 커브의 랭스를 구해요. 이 랭스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해서 원래 길이 처음 길이에서 얘를 나눈 다음에 레티오를 구한 다음에 조인트 위치를 다시 재분배를 해주면 이게 조인트들이 여기에 맞게끔 돼요. 네. 네. 이걸 알아두면 되게 편하겠죠. 좋겠죠. 그래서 요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예전에 저도 잘 몰랐던 기능이었어요. 예전에 그냥 소프트미지 때는 이게 자동으로 이게 돼 있었는데 여기서 마야에서는 이게 정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주로 이제 T포즈 한다고 해서 조인트가 일자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IK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IK를 만들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했던 거는 반대로 하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반대쪽으로 바뀌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이쪽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쪽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XSI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인트 이거 잡고 이쪽으로 밀어주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동으로. 근데 마야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이드 할 때 저는 요거를 살짝 0.000이라도 뒤쪽으로 가게끔 수정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자동으로 이게 얘가 완전 제로의 일자가 되지 않게끔 살짝만 뒤로 가 있어도 네, 이게 IK가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몰랐을 때는 예, 중간 조인트를 얘랑 얘 선상에 일직선을 끄어서 얘보다 밑으로 내려오게 안 되게끔 아예 그냥 세팅을 해놔서 문제 없이 작업을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일자로 돼도 수정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요거를 IK 핸들 만들기 전에 그냥 어느 정도 각도는 상관없어요. 뭐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상관없는데 이렇게 구부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가. 그래서 로테이트 값을 해주고 여기에서 얘를 프리페어드 앵글을 해주면 루트를 선택하고 해주면, 그리고 나서 다시 제로로 가고 그 다음에 IK 핸들을 달아주면 이제는 이렇게 하면 바뀌었죠. 네. 그러면 굳이 이제 IK를 다시 만들 필요도 없고 조인트를 뭐 조금 신경 써서 이렇게 뒤로 가야 되고 하는 거를 안 해도 되겠죠. 그 대신에 이제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반대로 꺾여 있으면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이렇게 꺾여 있으면 디폴트 자체가 꺾여 있으면 이렇게 가겠죠, 뒤로. 근데 이제 같은 선상에 있을 때는 이런 거니까 네, 그걸 알아두면 좀 편할 것 같아요. 특히 IK가 뒤집어졌을 때.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30도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셋을. 그래서 셋 페어드 앵글을 해주면, 앵글을 해주고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그 다음에 IK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선택을 하고 얘를 선택을 하면 여기 30도가 디폴트로 되게끔 위치를 뭐 어떻게 보면은 위치를 저장해 놨다가 얘가 그 위치를 찾아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로. 네. 그래서 조인트의 그 각도를 미리 저장해 놨다가 이게 디폴트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항상 30도로 되죠. 이렇게 해도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얘가 만약에 0도다 그러면 얘를 셋에서 0도로 해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이렇게 해주면 0도로 바뀌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조금 저 같은 경우는 포즈를 저장해 놓는 노드를 만들어서 다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별로 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얘도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빌더에서 자동으로 필터링 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요즘 이제 초보자분들 이제 빌더가 없고, 이 빌더도 이제 조금 잘못된 빌더들은 이렇게 꼬이게끔 기본적으로 만들어 IK가 뒤집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게끔 만들어지는 빌더들이 있어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알면은 이제 조금 더 수정할 때 좋겠죠.